3분 정도만 참가를 해주셔서 좀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3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요. 이번 줌 넷과 진행을 맡은 서정원이라고 합니다. 저 알피니아 마케팅팀 소속이고요. 저희 계속 참가 쭉 들어오고 계신 중이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게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집에서 제가 하니까요. 지금 뭐냐면 카톡으로 주니까 카톡으로는 접속이 되는데 컴퓨터로 또 카톡을 띄워야 되더라고요. 카카오톡은. 그 메일로 주소 줄 수 있나요, 그거요? 연결이? 네, 들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바로 되는데 그 컴퓨터는 카카오톡을 열어서 카카오톡을 링크를 해야지 넘어가니까 좀 불편하시죠? 메일로도 줄 수 있다 그러세요? 그럼 메일은 열면 연결됐을 것 같다네,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추가로 입장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참가자 총 27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분 정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알피니언 아카데미 상반기 일정이라는 페이지가 띄워져 있는데요. 저희 상반기에 3월, 4월 그리고 5월에 총 3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해당 일자에도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지금 오실 분들은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피니언 넷과 줌 강좌 진행을 맡은 알피니언 마케팅팀의 서정원입니다. 오늘은 24년도 저희 줌 넷과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양성 간 종양의 초음파 소견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대구 파티마병원 김대진 원장님께서 4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5분 저희 회사 소개가 있고 그 후에 김일봉 원장님께서 초음파 특강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기실에 두 분이 더 입장을 해주셔서 지금 참석을 어느 정도 다 해주셔서 저희 대구 파티마병원의 김대진 원장님께서 강의 먼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만 이게 슬라이드 쇼. 예, 슬라이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보이고 잘 들리시죠? 예. 양성관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괜찮죠? 볼륨을 좀 네, 올려주십시오. 화면과 목소리 다 잘 들리고 잘 들립니다. 예, 저는 대구 파티마병원 소화기내과 김대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이게 간 종양인지 아닌지 첫째가 중요합니다. 이런 혼돈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 사진 간 종양처럼 거의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동영상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간 종양처럼 관찰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 간이 종양처럼 관찰이 마진 쪽에 간 종양처럼 관찰이 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CT를 보면은 아드레날 부식의 무연종이 되고 CT상에서 무연종이 되고 그리고 절차 보면은 심장이 관찰되고 끝까지 관찰되는 좀 뷰를 좀 돌려서 보면은 여기 튜머가
간내 튜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간내 튜머가 아닌데 실제 간의 튜머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심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또 진단 알고 보면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간내 튜머를 생각하는데 간내 튜머가 아닌 것일 수 있다는 걸 첫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간내에 지금 메스가 있는 것처럼 관찰되죠. 간내에 이렇게 메스가 앉아 시스템이잖아. 헤파티시스 생긴 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여기까지 인터포스탈 스킨으로 촬영한 것 같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간에 그 리버시스트인데 이 자체도 여기 보면은 간내에 있어서 간이 굉장히 깨끗한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좀 크고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오히려 간뿐만 아니라 간 밖에 무신 그리고 심장의 튜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양성 간국소 간질환에서 보면 국소 염증성 간질환이 있고 종양으로 이제 관절되는 이제 염증성 간질환은 화농성, 그다음 아메바성, 진균성, 간결핵, 호상무성 간농양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구소성 종양성으로 간세포기온, 단간세포기온, 간역조직기온으로 있죠. 그래서 헤파틱 아데노마, FNH, 노듈라 디제너티브 하이퍼플라지아, 마크로 디제너티브 노출, 그다음 헤파틱 시스트 등이 하나죠. 폴리시스트 리버 디즈, 그다음 MCN, 빌리아리 시스틱 아데노마, 빌리아리 시스틱 아데노카시노마 같은 MCN, 그다음 빌리아리 시스틱 아데노마, 그다음에 역시 이제 간역 기준에서는 헤만지오마, 라이포마 안지오마요라이토마, 림판지오마, 레이오마이오마, 파이브로마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엽증성 질환, 종양성 질환이 다 양성 국소 간질환이 되겠죠. 그럼 제일 흔한 것이 이제 헤만지오마죠. 헤만지오마. 간세포암이나 전이암, 당화는 악성 잠종기와 구별이 되는 소견이 관찰될 수 있게 되는데 헤만지오마의 가능성이 높구나 수가지기 이제 영상검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주로 그 전이성 암 등 악성종을 보일 수 있는 특이도가 높지 않은 소견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이는 이제 뭐냐면 간 헤만지오마 주로 이제 뭐냐면은 주로 그 에코가 증가하죠. 고에코의 증가. 그다음 주로 이제 고에코하지 않게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관찰되는 경우에 주로 헤만지오마 소견이 있지만 이게 하나 특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추가 다른 검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헤만지오마 다시 살펴보면 주로 작죠. 3cm하고 웰디파인드 마진으로 되어져 있고 주로 일본에는 레귤러 노블레이트로 많이 될 수 있지만 호모지니어스하고 에코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아니 유머너스하고 포스틱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렇고요. 페인트한 포스티리어 로코스틱 이네스먼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널 하이퍼엘 에코익 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관찰되고 에이티피컬 파인딩도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퍼 에코익 무아세스나 미스트 에코제네시스 관찰될 수 있죠. 제형적으로 헤만지오마 에코가 증가되어져 있고 주로 이제 드물게는 여기에 뭐냐면 포스트 어쿠스틱 이네스먼트 이런 관찰될 수도 있는 걸로 관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포 에코익 헤만지오마 있죠. 하이포 에코익 헤만지오마. 그리고 주로 대부분은 하이페르 에코익 헤만지오마지만 하이포 에코익 헤만지오마는 주로 파이슬 누르트가 있거나 시스틱 체인지가 있는 네크로시스.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초음파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PT 리버에 있는 경우에 하이포 에코익 헤만지오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간, 만성 간염, 일시 등 주위 간 실질지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고 악성 간종염과 감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이포 에코익 헤만지오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를 보시면은 주로 보시면은 주로 하이페르 에코익 헤만지오마와 하이포 에코익 헤만지오마 같이 있죠. 패티리브에서 패티리브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페르 에코익 헤만지오마 관찰될 수 있는데 헤만지오마 여러 가지 현재 그리고 또 튜머가 여러 개인 경우에 주로 메타스타시스 아니라면은 헤만지오마가 많습니다. 멀티플이 바로 헤만지오마의 하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는 에코가 증가되는 하이페르 에코익,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따라서 하이포 에코익, 여기는 마지막 그런 에코가 역시 하이포 에코익이 관찰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하이페르 에코익과 하이포 에코익 헤만지오마가 같이 관찰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에코 하이페르 에코익 헤만지오마, 이게 하이포 에코익 헤만지오마 관찰돼 같이 되고 있죠. 이렇게 같이 관찰되는 이런 소리. 패티 이게 지금 펫 스피어링 기준은 아닙니다. CT상에서 헤만지오마라고 체크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소견은. 그 다음에 리버 압세스가 있죠. 리버 압세스가 관찰되고 여기 보면은 리버 압세스가 관찰되면 주로 언더라인 리버 굉장히 중요하죠. 언더라인 리버 관찰이 중요하고 충실성의 암에 고체가 들을 수 있고 주로 이제 액체 또 아니면은 뭐냐면 주로 월이라든지 이런 관찰될 수 있는 것이 헤만지오 리버 압세스. 리버 압세스는 실질적으로
초음파로 100% 전염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입장인들과 같이 봐야 되는 소견이 있죠. 이리 보면 저영증과 초음파를 보면 주로 월 따라서 에코제네시티 또 한쪽으로 septum이라든가 이 월에 따라서 증가된 저영증과 같이 되는 그런 소견, 그리고 뭐 주로 이제 류코사이토시스 피부라든가 통증이 동반한 소견이기 때문에 또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에서 같이 이제 소견을 봐야 되는 소견이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저영증과 초음파를 보면은 초기에 이제 주위에 주로 이제 월을 따라서 주로 안쪽으로 또 이너 septum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월에코가 증가되게 되겠고요. 이 환자는 사실 같은 환자인데 이 환자는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PCD를 한 케이스입니다. PCD에 의한 이런 지금 이 사진인데 그런 것도 나는 지금 여기에서 주로 이걸 해만 PC 뉴악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음파보다는 저영증 초음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진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위에 월 따라서 저영증강이 되고 안쪽에 주로 월에 따라서 저영증강 그리고 워시 아웃이 관찰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마 압세사 소견이 관찰되고 여기 주로 일체성과 고체성과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septum이라든가 월드 중간에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압세스 환자 중요할 것은 이게 리브압세스 환자 보시면 리브압세스가 단순 리브압세스 환자는 있고 그 말고는 이제 시비스톤이나 프리알틱트 디지가 있으면서 이제 리브압세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시비스톤이라든가 바이언덕터를 체크를 한번 리브압세스가 있는 경우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환자에서는 주로 리브압세스 치료도 해야 되지만 ERCP에서 시비스톤을 제거하고 나서 출중의 검사에서 약사시선서 약을 쓰면서 간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리브압세스는 바이언덕터 디지라든가 스톤이라든가 이런 경우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이오젠 리브압세스를 보면은 병원 초기에는 충실성으로 경기가 불명한 충실성 패턴으로 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농양 강을 형성하는 시 경기가 명미한 낭포스 패턴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면 몇 스케어가 동반하는 간농양으로서 벽구조는 외부에는 저했고 내부에는 고했고라든가 이런 여러 페이지에 따라서 하이오젠 리브압세스가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명백하게 관찰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로 관찰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플 헤파티시스 가장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고요. 경계가 이제 분명하고 장에서 낙지도 있고 내부 에코 같고 주로 이제 포스트 어쿠스틱 이넨스먼트가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이거는 심플 헤파티시스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기원을 보면은 주로 헤파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이러트의 소몰파션이 이제 여기에서 디테치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메인렉터에 디테치가 나서 이런 것들이 그레줄라이트 릴라테이션 돼서 시스템 유지 되는 게 이제 헤파티시스의 특징이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6세인데 에피가시 스톰퍼드가 있어 고렙 정상이 된 환자분이었고 보면은 이게 보면 시스템 리전이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안에 내부 septum이라든가 디브리를 관찰이 거의 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 IHD 컴프레션이다. 일부 메스 이펙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주 튜머 속의 튜머 같은 그런 어떤 메스 이펙트를 관찰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메스 이펙트가 별로 없는 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초음파를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초음파 관찰되고 있고요. 이쪽에 이런 것들은 디브리라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아티팩트로서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디브리 관찰되는 경우, 인펙션이 관찰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음파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나지시스틱한 리전이 관찰되고 이렇게 안쪽에 약간 디브리처럼 이게 좀 균질한 디브리가 깔려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아티팩트 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영증강을 봤을 때도 특별하게 어떤 물질의 이네스라든가 어떤 솔리드한 리전이 없다는 것을 봐서 더더욱 일반 빌리아리 시스틱 네오플라즘보다는 단순 헤파틱 시스트로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지만 여보세요. 에코가 관찰 에코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솔리드한 물질 1627 예. 1627호입니다. 예. 예. 관찰되고 주로 H 쪽에 리플렉션 섀도우 관찰되고 컬러도 더블 사인이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은 그 실사체도 월 시크닝이나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아직 관찰될 수도 있고 브리딩이나 인펙션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 헤파틱 시스도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이런 염증이라든가 정상에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PC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 항생제 치료에서 가라앉히는 이런 것들 치료에 따라서는 다른 치료가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헤파틱 시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약간 이게 뮤랄 오드리가 관찰되는 성격이 관찰되죠. septum인지 뮤랄이 좀 애매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이 이제 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모주파 하이 프리퀀시 리니아 플루라든가 이런 다른 주법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문제는 뮤랄 오드리 아니고 점점 이제 septu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뮤랄 오드리가
그건 굉장히 위험성이 높지만 세트미터하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하나 참고를 해볼 수 있어서 다른 초음파에 그러니까 하이리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그램 사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뭐 컴플리케이티드 시파틱 시스템을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월이 좀 두꺼워진 패턴이 되고요. 이렇게 관찰된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요 성에도 지금 요성에도 관찰되는 그런 현상이 월이 약간 두껍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약간 요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템인데 CT도 이제 간접 참가 많이 보면 아는데 이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템과 그리고 빌리아리 시스템 네오플라즘이 좀 관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데 빌리아리 시스템 네오플라즘 이거다가 더 월에코가 더 두껍고 더 비교적 동그랗고 또 어떤 원인 행진이라든가 뭐 세툼이 더 많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템 월 클래시피케이션 있는 이런 소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템과 빌리아리 시스템 네오플라즘에 감별되지 않은 경우에는 CT라든가 추가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한 시스템 내에 이제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템 내 시스템 내에 출혈이라든가 럽처리 발생하는 해머로 시스템이 관찰될 수 있고 시스템 내에 염증이 생기면 세티에이션 에코제닉 모티브들이 관찰되는 컴플리케이티드 헤파틱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들 하나 아시면 돼요. 실제로 근데 되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시스 리전을 치료를 약간 보시면 좀 심포 시스를 때리면 심토마틱하지만 하게 심토마틱하지 않아가지고 심토마틱한 경우에는 리섹션, 페네트레이션, 스글로세라피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관찰되고요. 굉장히 시스가 굉장히 크게 커서 뭐 복부라든가 위를 압박하는 이런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할 수도 있고 컴플렉스 시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어드 컴플렉스 시스의 보통 시스트에서는 심토마틱한 것을 체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뮤시너 시스트 그리고 하이다티드 시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감별을 해봐야 될 것이고 뮤시너 시스트는 굉장히 비교적으로 조금 흔하고 하이다티드 시스트는 이제 케이스 보고 정도까지 관찰되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시스트, 그 다음에 심토마틱 시스트, 그 다음에 특별한 시스트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주로 이제 치료 방법을 나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포카페스피어라는 게 주로 있죠. 이건 이미 저로 없고 제아그라피가 좀 특정한 위치적으로 관찰되는데 지비베드나 그 다음에 S4, 그 다음에 리가멘tum 테레스 피셔 근처, 그리고 서브캡슐 에리어에 지금 포카페스피어가 관찰되죠. 그리고 보면은 포카페티리브가 있고 포카페스피어가 관찰되는 비만이 있고 굉장히 페티리브가 심하죠. 여러 관절에 페티리브가 있는데 지비 주위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포카페스피어 굉장히 까맣게 나죠. 펫이 하얘니까 펫이 반대니까 페이스 반대로 검게 나타나는 이런 지비 주위에 주로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페티리브가 있고 포칼페스페가 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비 주위에서 포칼페스페가 관찰되죠. 이런 케이스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스에서 좀 애매하게 투명과도 좀 구별이 좀 안 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표면에 가까웠기 때문에 보조파 선형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주로 튜머라기보다는 굉장히 지아그래픽하고 어떤 특정 지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기 때문에 튜머보다는 역시 좀 위치나 이런 걸 봐서 포칼페스피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표면에 있는 것은 보조파 선형 초음파를 한번 이용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칼페스피어는 주로 이제 디퍼런트 베스큘러 스프라이트 등을 주로 그리고 국소 관질환과 감별을 해야 되고 지포사라든가 파시파품 리가먼트 S4 토에 주로 웨치 셉이나 일레귤라하고 지아가르피보다 메스펙트 보이지 않고 메스를 디스토전하지 않는 것이 포칼페스피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반대가 이제 포칼페 디스포지션이죠. 주로 S4라든가 레달로벤 미달 세그먼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로 관찰될 수도 있고 이렇게 포칼에 관찰될 수 있고 약간 좀 광범위하게 또 관찰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칼페 디포지션도 관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이제 FNH가 있죠. FNH는 젊은 여성의 주로 호발하고 종양이 많은 그 기형혈관을 가진 센트럴 스카이에 흉과 도매끼리 공급이 되고 방사선을 얻거든 섬유성 경화에 구별되고 내부 개선과 출혈은 드물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데노마하고 이제 감별되는 그런 소견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없어지는 경과가 관찰하게 되고 이런 소견이 되고 골수환서 이런 사진이고 그리고 간 실질에 비해서 에코가 같거나 조금 차이, 피가 넓거나 경기가 명확한 경우 균질한 저에코 혹은 등에 중심형 반응과 섬유성 격벽은 고에코 나타나서 불균질한 것으로 관찰된 이런 거 특징이 되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커일 피튼이라고 해서 한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태 이런 것도 중심부에서 가장 보통은 원심형의 조형 증강이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면은 요 환자가 이제 FNH 환자분이신데 여기 보면은 에코가 약간 저에코가 관찰되죠. 저에코로 관찰 또 동에코 또 경홀자는 고에코도 관찰될 수 있거든요. 일반 초음파로서 지금 이제 되게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 이 환자가 뭐 노멀 리버 환자였고 그래서 어떤 마이그레인 질환을 알 수 있었지만 이런 걸 이렇게 그래서 관찰이 되었고 그 조현중간 초음파를 해봤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스포클 패턴이 나타나고 제가 진단을 알고 봤는데 여기서부터 빠르게 아까 지금 스포클 패턴이 나타났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계속 조현중간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주로 이제 뭐냐면은 CCC라든가 그 아데노마 같은 경우는 조영중간이 발휘됐다가 워시아웃이 되는 패턴이고 헤만조마 같은 경우는 주로 소수의 조영중간이 센트로 피자라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이 아니라 빠르게 굉장히 수초 내에 나타납니다. 수초 내에 나타나고 이걸 놓치면은 되지 않을 수 있고 여기 수초 내에 스포클 패턴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조용히 계속 유지되는 것이 그 FNH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용중간 아까 이거 좀 보시면은 이게 일반 이제 뭐냐 또 볼로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 좀 관찰 어려울 때 있습니다만 여기 안쪽에서 나오는 패턴을 일반 볼로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조용중간을 했을 때도 굉장히 느리게 패턴이 되는 게 아주 빠르게 이제 몇 초 내에 수초 내에 그리고 꺾고 패턴이 나타나고 계속 조용중간 유지되는 것이 그 FNH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촬영해 보면은 여기 특징의 패턴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쪽에 센트럴 스가 관찰되죠.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이게 조용중간이 되면서 요인되는 것이 특징이 주로 GT보다는 MRI에서 이렇게 특징적인 패턴이 되어서 FNH에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MRI까지 촬영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NH는 이제 주로 에코제네시스는 배력을 하고 어떤 경우는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전에는 마진되고 이리지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소에코가 관찰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트럴 스카가 관찰되는 경우 스포컬 패턴이 사인이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형화 초음파라든가 CT나 MR하지 않고 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히파틱 아데노마죠. 그 젊은 여자에서 주로 오랄 컨트라세트와 좀 관관이 있고 양성 간세포에서 비정상도로 판상으로 주로 배열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 피막에서 혈관 공급되는 혈관 존재하고 출혈이나 괴사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센트럴 스카가 없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출혈이나 말리건이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피임 중지 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파틱 에다몬 제 케이스는 아닌데 연기가 분명한 다양한 에코를 보이는 고용 종괴의 형태로 저에코, 동에코, 지방과 그리고에서 모에코도 가능하고 셉토폴로 및 출력도 영상에서 큰 주변에 혈막과 혈관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이퍼 에코의 한계 약 20에서 40%, 하이펠 에코의 한계 30% 정도. 그 다음에 클로드 폴라이스는 페리 사이노소이달, 페리 리저널 사이노소이달, 컨트라스트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C와 약간 좀 유사한데 아테리아에서 하이페르 베스쿨라, 포토 비너스에서 드레이 베이스에서 센트럴 피달 필링으로 주로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세 환자분이시면 다른 질환인데 여기 조금 질환이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간이 정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병변이 되겠습니다. 요병변이 사실 수술까지 간 케이스인데 처음에 진단을 못했습니다. 이런 질환이 됐을 때 당시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LL 정상이고 리스크 팩터는 없는 환자분이시고 에코가 굉장히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히만조마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소견인데 실제로 CT상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아테리얼 이네스가 주로 이렇게 퍼시스탄트 이네스가 또 일반적인 헤만조마와 패턴이 좀 다르죠. 다른 패턴이고 그리고 딜레이로가 문맥기 지연기를 가지고 워시아웃이 되는 일반 헤만조마 뭐 다른 패턴이죠. 그래서 오히려 HCC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언더라인 뭐 다른 리스크 팩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병원 CT에서는 헤만조마도 가능성 일반 HCC하고 너무 그 리스크 팩터가 없었기 때문에 디제너레이션 하는 데는 헤만조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판단을 받았고 저희가 조현중화 제가 역시 이제 해보았지만 조현중화에서 워시아웃 빠르게 이제 이했을 때는 그런 패턴이었고 약간 헤만조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헤만조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일단은 그런 소개를 이제 계속 워시아웃 좀 되지만 조금 남아 있는 이런 패턴으로 끝까지 주기 아테리얼 조현중화 있게 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었고요. 저희가 바이옵시도 시행해 보였습니다. 다른 어떤 헤만조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HCC가 아닌가 생각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했지만 그 진단은 뭐가 있고 헤만조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고
뭐 말리는 제가 100%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술까지 시행을 했고 수술 중에 이제 손바닥 시행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였고 수술을 하여서는 이제 안지오마요 라이포마 결국에는 그게 이제 라이포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에코가 증가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소견이 되었고 비나인 튜머에서 에코가 증가되어 있는 이런 소견 그리고 주로 이제 헤만조마 소견이 아니는 경우에 이제 라이포마 계열의 질환도 있을 수 있다는 단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남자 50 이상인데 조금 보기 어려운데 이거는 좀 진단을 알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약간 이게 좀 약간 일렉규란 마진의 저해코의 것들을 같이 하자는 그런 소리인데 환자 병이 되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해코의 어떤 일렉규란 마진들이 조금 흩어져 스캐터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되는 소견이 되거든요. 그런 소견이 되고 이게 진단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약간 관찰을 하고 그렇게 보면 약간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저해코의 결절들이 흩어져 있는 약간 산재되어 있는 이런 형태, 그런 정상의 거죠. 근데 원래는 이 환자가 시형 간염을 치료하는 경우에 치료했기 때문에 단순 추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단을 해놓고 그래서 CT를 촬영을 했고 저희 CT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소견이 관찰하고 여기 CT 이제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트랙 라이크 리전이라고 트랙 라이크 리전 이렇게 주로 파라사이트가 기어가는 그런 형태의 CT로 판도 그리고 저희가 피검사를 해보았을 때 에오지노필라가 굉장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에오지노필라하고 CT 판도 같이 해서 일단은 왜냐면 트랙 라이크 리전이 관찰되는 그런 형태가 관찰되어서 파시올라 안티바디 검사를 저희가 시행하였고 그래서 양성이 나와서 트리클라 벤다졸이라는 치료를 하였고 이제 에오지노필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소견 그래서 이제 파시올라 헤파티카에 의한 에오지노필 리브 압세스를 제가 진단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호상무성 이제 간능력을 보시면은 호상과 관련된 조직 손상에 의해서 주관되는 국소 간질환이고 간의 호상과 침전되는 경우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른 질환과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에서 1~3cm 정도의 동문 또는 파원형의 제외골 종기로 보이고 동계 경계는 불명하고 내부액은 비교적 빈질하고 뭐 호방 음영 증가이나 측방 음영 발물 소견이 잘 동반하지 않는다. 저액골 동반하기 때문에 전이하고 관절이 어렵다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병리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시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은 초음파 2cm 이하의 전기에 불명한 저해골 결절이 자가성으로 보이고 추적 검사에서 일부 없어지는 경우 일부는 새로 생기는 일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 크기에 따라 3~4cm 정도 고액계 결절이 나타나서 전이성과 감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호상호성 간동량인 것을 함께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빌리아리 하마토마인데 하마토마 여기도 간혹보죠. 무증상의 양성이고 드물지만 이런 오토조말 ADPKD나 ARPKD 이런 거다가 관계가 있고 저희 악성과 전환 보고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보고가 별로 없는 걸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보고도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병리는 주로 이제 심플 레이어의 큐보이달셀에 둘러싸인 확장된 당관 덩어리가 당관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엠브리오닉 발달된 랩넌 발생 출석하고 손바 속에는 과오종에서 고액고 대관절이 거친 간실질 거로 좀 보일 수도 있고 10mm 이상 된 저액고 고액고 그다음 주로 컴피티엘 아티팩트가 특징이죠. 컴피티엘 아티팩트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저희서 감별과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관찰도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컴피티엘 아티팩트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빌리아 하마토마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죠. 제 케이스 있는데 그 환자도 지금 보시면은 68세 환자분이시고 빌리아리 하마토마가 있는 환자분이시고 헤만조마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거든요. 빌리아리 하마토마 헤만조마를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아까 맨 코미테 라티팩트 아니면 굉장히 폴스한 리브로 관찰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마토마의 특징이 되겠죠. 코미테 라티팩트라든가 굉장히 폴스한 리브처럼 보이는 것이 하마토마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지금 하마토마이고 여기에 헤만조마가 있는 소견입니다. 이 종류와 조건을 제가 한번 해보았는데 하마토마 소견이 관찰이 역시 되고요. 이런데 여기 보면은 아티니까 지금 이렌스가 안 되다가 공차적으로 이렌스가 차 들어오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전 CT에서 관찰된 헤만조마 소견이 관찰이 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헤만조마 소견이 관찰되는 사실 아주 좋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만조마 소견으로 여기 지금 관찰되죠. 관찰이 잘 되죠. 관찰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스가 되어지고 관찰되죠. 그래서 여기 델페란 센트리피달한 필링이 되는 헤만조마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조영경 조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 간종양 같은 경우는 소노조이드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조영경 조가도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증례인데 그러고 보면은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간 항상 리버에 메스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도움 쪽에 이렇게 이런 거 되게
자체에서도 간이 튜머가 아닌 갈리티 덕트가 포카하게 늘어져 있을 때 간 튜머하고 유사하게 소견이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냥 몸에 있는 튜머, 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촉감이 뚝배기듯이 촉감을 봐서 관찰을 해야 되고 이렇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쪽으로 해서 포칼 덕트 딜라테이션이 관찰을 해서 미국의 튜머가 아닌 덕트 딜라테이션도 한 번씩 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튜머가 아닌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성 국소지형 질환, 아까 국소성 염증 질환, 그 다음에 종양성 질환이 관찰이 되어서 이렇게 종양은 간세포성, 간관세포성, 간엽조도 이렇게 관찰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양성 시사 소견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기저간 질환이나 다른 각성 질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주로는 그래도 고액부나 고액부의 경우가 많죠. 고액부의 경우가. 그 다음 페리페랄 알코제닉 빈이 아까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변형이 부드럽고 주로 균질한 경우. 그 다음 정상 혈관 모양을 주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 메스비티아 그 다음에 뭐 험프 사인이라든가 임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말그네시 특징들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들이 양성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진 원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저희 채팅창으로 Q&A 남겨주시면 저희 마지막 Q&A 시간에 질문과 답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 받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질문 받읍시다. 왜냐하면 슬라이드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김대진 원장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들어오신 거 있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채팅창으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지금 마이크를 켜고 직접적으로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김대진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망지오마를 지금 저 강의를 잘 하셨는데 우리 해망지오마도 가끔 드물게 랩스 필리 해망지오마 해서 그 해망지오마 보통 큰 카보너스 해망지오마는 이렇게 페리페리에서 슬로리 필링, 센트리페탈 필링한데 조만한 캐피러리 타입 해만지오는 래피드 필링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조그만한 작은 해만조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로 아까도 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해만조마는 바깥쪽에부터 이렇게 센트럴 피달 필링으로 이제 차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그 래피드 필링이 많이 스몰 사이즈고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조영중강이 되고 조영중강이 조영중이라든가 그런 게 좀 사고 유지를 주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예.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 랩트 필링 해망지오마를 HCC로 오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HCC하고 랩트 필링 해망지오마의 혹시 선생님 감별점을 말씀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경험이 아주 많아서 에피델릭 해만지오마 많이 본 적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언더라인 리스크 팩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에피델 필링 해만지오마는 그래도 굉장히 큰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HCC의 워시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금연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겠네요. 다른 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좀. 박환준 원장님께서 후방 음영과 후방 증가는 어떤 원리로 보이는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김대인 쌤 질문 또. 후방 음영은
이거는 포스트 어쿠스틱 인핸스먼트잖아요. 계면의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면이 돌이 있는 경우에는 포스트 어쿠스틱 그 섀도우가 생기는 것은 돌에 의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반사가 되고 그 뒤에 에코를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에코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음량 증량은 계면의 차이에 의해서 그 이후에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후방 음량 증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다음 제가 특강에 또 한번 이야기할 때 이 이제 초음파의 원리가 나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리고 뭐 칼시피케이션이라든지 에어라든지 이런 거는 초음파 빔이 가가지고 물체에 반사되고 뒤에 통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섀도우를 만들지요. 그런데 후방 음량 증강은 이 물질이 초음파 빔을 잘 통과되면 감쇄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통과해 버리는 거죠. 통과해 버리게 되면 이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주위에 비해서는 훨씬 뒤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초음파가 영상을 균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초음파 기계는 앞쪽에 오는 것보다 뒤쪽에 오는 걸 좀 더 그 기계적으로 조금 더 그 가산점을 줘가 전체 화면을 균질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뒤쪽으로 감쇄가 안 되고 뒤로 많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쪽에 증가를 받아가지고 고에코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스터인 경우에는 초음파 빔이 물을 통과하면서 감쇄가 적게 일어나서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저 특강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또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하나 더였습니다. 네. 허성욱 선생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간혹 다낭성 낭종도 있을 수 있는데 간 낭종 시 다른 곳도 환자에게 얘기해서 해보시는지요? 또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제 다시 저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간혹 다낭성 낭종도 있을 수 있는데 간 낭종 시 다른 곳도 환자에게 얘기해서 해보는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다낭성 난요, 그 폴리시스틱을 말합니까? 멀티플 시스틱을 말하는지요? 허성욱 선생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그게 그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와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가 동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 단독의 낭종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그런 병이 아닌 경우에는 간 자체로만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간과 심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은 간 낭충이 있다고 다른 곳에 낭종을 반드시 검사를 해주는 예, 그렇네요. 네, 폴리시스틱이라고 답변 예, 폴리시스틱이래요. 예. 또 다른 분 질문 좀.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김대인 선생님. 김대인 선생님은 정말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도 하시고 내시경도 했고 EUS도 하고 또 뭐 바이옵시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초음파는 조형증강 초음파도 하시고 그러는데 조형증강 초음파 해보면 어떤 점을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형증강 초음파에서 리버에서 또 가장 많이 하는 질환은 어떤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조형증강 초음파를 많이 하십니까? 지금 조형증강 초음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 질환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예. 도움이 되고요. 주로 이제 심장이 나쁜 사람 할때 조형증강 초음파가 있죠. 일단은 그 CT라든가 뭐 MRI라든가 이미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거에서 도움을 리버 튜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근데 조형증강 초음파의 조금 단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
벽면이 깊은 벽면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벽면이 어렵고 또 환자의 또 연세가 드신 분 이런 것들 약간 그게 호흡이나 여러 것좀 장애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뭐 어떤 여러 가지 보조 도구로서 또 어떤 영상 촬영 CT나 MRI에 무조건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뭐그 개인 병원급에서는 더더군다나 CT나 MRI 무조건 다 보낼 수 없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CT MRI를 거의 찍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가 되게 높지 않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시로시스가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나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그 조금 이런 것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뭐 신장 기능이 있는 나쁜 사람한테는 또 상관없이 우리가 조행정강 초음파를 할 수 있다는 게 점이 장점이고 또 조행정강 초음파는 CT하고 틀리가 이 영상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다이나믹 CT보다 장점 아닙니까? 네. 박상준 선생님이 질문하셨네요. 박상준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박상준 선생님. 박상준 선생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후방 음성 그거 하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오늘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이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초음파를 하시려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초음파의 선생님이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초음파를 잘 배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김대진 선생님 후학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실제는 말씀드리고 계신 것은 초음파 기계가 너무 싼 걸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는 이제 결국에는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뭐 hen종이라든가 또 김일봉 선생님처럼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연말을 하면은 뭐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말씀드리시면 접촉면이 중요한 접촉면. 초음파는 접촉면이 중요한데 제가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면은 접촉면을 풀어서 잡는 방법, 접촉면을 잘 이렇게 못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면서 검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또 질문이 하나인데 김재인 선생님하고는 약간 지비 영역인데 지비의 디스텐션을 장축해서 단축해서 얼마로 잡는지 질문이 하셨네요. 선생님 기준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센지는 잘 모르겠는데 GBC 센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GBC 센터 이렇게 진단해서 초음파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돌이 있다든지 움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GBC 센터 자체로서는 크게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정확한 기준 잘 모르겠고 뭐 GBC 센터 가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뭐 한 GB 디스텐션 장축보다는 단축이 더 중요하죠. 단축해서 단경이 5cm 이상을 보통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늘어나는 것보다 빵빵하게 늘어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뭐 한 분이 마지막 또 질문이 오신 것 같은데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요? 질문이 강태경 원장님께서 그게 10 곱하기 5cm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까? 10이라는 것은 장축이고 5cm는 단축, 장경 10cm, 단경 5cm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준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요것으로 우리 김대진 원장님의 강의하고 그 Q&A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대진 원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 5분 정도 이제 앞으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알피니언